자유민주주의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제가 이야기하면서 50년 만에 태어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한 해에서도 그렇게 많은 격차가 1년에서도 있는데 50년 만에 하면 날까 말까 하는 이 사람이면은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이 귀한 사람을 존중해가지고 그 귀한 사람으로 하여금 능력을 발휘를 하게끔 하면은 그 귀한 사람이 그 위의 자리에 올라가서 그 밑에 자리를 제대로 된 사람을 인사를 함으로써 나라를 끌고 가게끔 하는 근거적인 그 목적을 가진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이 말입니다. 인민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50년 만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고 그 맨 밑에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어떤 민중이 그 주가 돼가지고 민주주의를 하자는 것이 인민민주주의라고 그러지만 전 자유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고 했고 인민민주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중국이나 북한입니다. 지금 미국이 강한 것이 미국이 강하다 이 말이죠. 미국이 패권주의고 미국이 강한 것이 미국이 인구입니까? 아니면은 그 지하자원이 물론 인구나 지하자원의 문제도 있지만은 결국은 미국이 하고 있는 것이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함으로써 여기에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는 것.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각자의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를 하고, 그 중에서 뛰어난 자를 존중하고, 뛰어난 존중해서 높은 자리에 올리게 되면은, 그 뛰어난 자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아래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한다. 배려하는 그러한 제도가 미국에서 하기 때문에 미국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미국이 강하고 일본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일본이. 이와 반대된 것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 부분은 북한은 중국이 강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중국이 절대로 인민민주주의를 해가지고 중국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좀 이야기를 벗어나갔지만,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50년 만에 날까 말까 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면 100년에 한 날까 말까, 500년에 한 날까 말까, 1000년에 한 날까 말까 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를 하는 것이 그 어떤 조직이나 나라에서는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돌아가서 한번 보게 하시면 우리나라의 당이 지금 이런 자유한국당이 있죠. 맞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있고 여기에 더불어 맞죠?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국당을 갖다가 H당이라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M당이라 하겠습니다. 이 H당에서 자유한국당의 전신이 새누리당이죠, 그죠? 새누리당 맞습니까? 새누리당에 이렇게 있었는데, 자, 사실관계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새누리당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있었다.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당대표를 하고, 지금 현재, 이건 전 대통령이고, 이거는 현 대통령이죠.
그런데 이제 사실관계가 그러하다. 그런데 전 대통령인 박근혜가 후보일 경우에 문재인 씨하고 같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왔죠.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사실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이 되면 문재인 씨가 패하고 여기가 이겼다는 말입니다. 이기고 여기서 패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가지고 갔는데 2017년 2016년입니까? 2016년 12월 달인가 그때 뭐 막 갑작스럽게 뭐 태블릿 PC가 뭐 이야기하고 태블릿 뭐 이거를 이야기하고 누굽니까? 뭐 이렇게 태블릿 PC 이야기하고 또 뭐 그 문고리 3인방 이야기하고 또 십상시 이야기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서 이것이 한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한참 나오고 나서 촛불이 이겁니까? 촛불이 뭐 광화문에서 100만이 모이느니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 광장에서 이런 일이 있고 계속적으로 TV에서 이러한 일이 연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것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뭐 태블릿 PC가 어떻느니 또 최순실이가 어떠하냐 또 스위스 계좌에 300조가 뭐 입금이 되어 있다라든지 또 청와대에서 쿠폰을 보냈다든지 또 문고리 3인방이 뭐 13기가 없다 하다. 13기 이거는 한나라 현재 한나라 말기 때 그 13시가 어떠하니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고 또 세월호 때 뭐 어떠하냐 그래가지고 촛불이라는 것이 그 광장에 확 이렇게 있고 저녁이 되니까 부산에서도 서면바닥에서 차가 지나가고 막 촛불이 막 쭉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온 언론이 이렇게 광풍이 불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어떠하냐, 이 사실이 맞나 아니냐, 그리고 또 터지는 것이 뭐 재벌 기업에서 최순실한테 뭐 뇌물을 줬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터지게 됐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한 것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꼭 저주의 쿠폰을 부린다.
또, 뭐, 청와대 안에서 비아그라가 뭐 어떻게 되었다고 이제, 비아그라, 여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 나라가 부글부글 끓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과의 말을 하고, 총리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M당에서 하는 사람을 총리로 하겠다. 이렇게 하고 사과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 세월호 이쪽에서 세월호가 맞다, 안 맞다 하기 전에 이 세월호 그 학생들의 어떤 그 부모들이 광화문 광장이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되고 저녁마다 이 촛불이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것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국회에서 이러한 것이 있고 했을 때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킨다라는 가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M당의 국회의원하고 그러고 이 H당 국회의원하고 서로가 합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탄핵을 이루려 하면은 제적위원회에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H당은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이거는 박근혜가 소속되어 있는 당이다 이 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이 당인데 이 당에서 이 당에 거의 한 확실한 인원은 알 수 없는데 약 한 40명 내지 50명이 이 M의 국회의원에 들어가가지고 이 M 국회의원 그 당시에 한나라당 국회의원 수가 13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130명에서 예를 들어서 40명을 빼면은 90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명에 90명을 제외한 거는 210명인데 3분의 2가 넘는다라는 겁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여튼 이 M당 그 당시 야당의 국회의원하고 자유한국당인 국회의원 40~50명이 탄핵에 찬성했다라는 게 아니고 탄핵에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이 자유한국당의 이 국회의원들은 보통 국회의원들보다 약간 좀 비중이 있는 3, 4선 이상인 의원들이 전부 다 들어갔다. 그렇게 해서 탄핵에 대해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국회 제적위원회 3분의 2에 가결이 되게 되면은 헌법재판소에 그걸 받아야 되죠. 그 심의를 받아가지고 확정해. 그럼 이 헌법재판소에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 가져가니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그것을 심리를 하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이 피신청이죠, 그죠? 탄핵을 신청을 했다. 탄핵을 국회에서 신청을 하니까 이때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그 당시 대통령이 피신청의 신분인 거죠. 신청을 당했다 이 말. 피신청의 신분으로서 그 당시에 변호사들과 헌법재판소 그 당시 헌법재판소장 이정미
재판소장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헌법재판소 거기서 나가질 안 하고 변호인들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 도대체가 이 사실관계를 모르겠다. 사실관계를 내가 모른다. 나는 모른다. 그런데 아는 것은 탄핵을 신청한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탄핵을 신청한 국회의원과 두 번째 국회의원은 탄핵을 신청했으니까 이 내용을 알았을 거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고서는 탄핵을 신청하지는 않을 거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국회의원과 또 이 언론은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나쁘다고 하니까 알았기 때문에 나쁘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또 하나는 세 번째 언론 아니죠. 촛불 세력이잖아요. 촛불 세력이 박근혜 탄핵을 촛불을 갖다가 했을 때는 사실을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다. 그럼 네 번째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이렇게 탄핵을 신청이 들어오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재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재판이 뭐 한 2, 3개월 정도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진행이 되고 이랬을 때 계속적으로 이 촛불이 이 재판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고 심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계속 촛불이 이렇게 하고 이 세월호는 계속 광화문 앞에서 이렇게 시위를 하고 이 언론에서는 계속적으로 TV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 검찰에서는 특검이 계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특검으로 해가지고 조사가 진행이 됐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나로서는 이것이 좋다 나쁘다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실관계를 모른다는 겁니다. 사실을 모르겠다. 사실을 모르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특검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국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이것에 대한 사실관계가 뭔가 그거 사실관계가 내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나쁘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데 이 사람들 그 당시에 탄핵 소추를 한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들 보수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세력 헌법재판소 이 사람들은 아는가 모르는가를 내가 쳐다봤다는 겁니다. 아는가 모르는가를 제가 쳐다봤어요. 왜냐하면 난 그게 굉장히 궁금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알면은 그 아는 사람들한테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내가 모르는 걸 좀 알아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나 이거 유심히 살펴봤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뭐 언론이라든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이쪽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방금처럼 이렇게 나쁘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알고 그러느냐 모르고, 그 처음에는 알고 그러실 것이다. 왜? 모르고서 그래 하진 않을 거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그거를 모르고 국민의 과반수의 표를 얻은 대통령을 탄핵을 했다고 생각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인간들이 모르더라 이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 가다가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원래 이것을 인용이라고 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에 부인의 헌법재판관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8인으로서 이걸 아마 헌법재판소 법에서 한 명을 더 채우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하튼 8인 전원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 말입니다. 탄핵했다. 그렇죠. 사실관계가 이렇게 탄핵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탄핵이 되니 결국은 국회에서 탄핵이 발의가 되고 헌법재판소에서 3분의 2 이상이 탄핵이 돼버렸으니까 결국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탄핵이 돼서 나왔다.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특검에서 이제 그러면 탄핵에 대해서 이 과정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일단 국회의원들이나 또 언론이나 촛불이나 또 탄핵을 가결했던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나 그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고 보니 모른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 그러니까 이거 모른다. 두 번째 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헌법재판관, 그 다음에 국회의원, 언론, 촛불, 기타 이 사람들이 모른다. 모르니까. 그런데 뭐냐? 뒤에 봤을 때는 안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박근혜를 안다 이 말이에요. 뭘 아느냐? 네? 지금 박근혜가 무죄라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무죄라는 걸 아는데 몰아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여기에 국회의원 중에 H 한나라당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알고서 갔다. 왜? 뭘 아느냐 하면은 박근혜가 나쁘다라는 것을 나쁘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박근혜가 나쁘지 않다,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언론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언론도. 촛불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법재판관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알면서도 처음에는 나는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 같으니까 나중에는 아는데
뭘 아느냐? 나쁘지 않고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걸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 그리고 나쁜 것처럼 뭘 가지고 이 세력을 일으켜 가지고 이 세력을 셌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랬느냐? 지금 대통령하고 있는 문재인 씨가 그러는 겁니다. 네? 대표적이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가지고 최고의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 씨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권을 잡고 정권을 잡는 것은 정당이 어떤 그 사회의 그 어떤 법치주의의 어떤 절차에 따라서 잡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역이라는 거는 정권을 탈취한다 이 말이에요. 탈취. 촛불이나 이런 거를 우 해가지고 정권을 탈취했다 이 말이에요. 통치자의 권한을 탈취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움직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움직이다라는 그 당시에 우 이래가지고 탈취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